우리가 이렇게 물통이죠, 물통.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물통에다가 뭘 하는 거죠? 물통에다가 이렇게 있는 물통에 물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통. 자, 물통에다가 그죠? 물통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 놓은 상태예요. 물통에다 물을 담아 놨는데 여기에 물을 이렇게 하나 담아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하나 끼워 넣죠. 이거 관을. 관을 하나 이렇게 탁 끼워 넣으면 여기다 관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위로 쭉 딸려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요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딸려 올라갔을 때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표면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됐단 말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벽면을 타고 뭐가 됩니까? 안에 내부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벽면을 타고 뭐 하죠? 이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위로 쭉 딸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지.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녀석도 표면 효과의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표면 장력하고 관계 있는 것이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단 말은 뭐냐면 왼쪽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벽면을 손을 갖고 막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이쪽에 붙어서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이 두 살이 너무 좋아하는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이런 형태가 만들었을 때는 뭐가 세다는 거죠? 부착력이 세다는 거죠. 부착력이 졸라 세다는 거예요. 부착력이 세다. 뭐보다? 바로 응집력보다.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세요. 그러니까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양옆에 있는 수면보다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요. 자, 근데 반면에 수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수은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수은은 자, 이렇게 볼게요. 수은 자체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이렇게 액체가 있습니다. 수은이에요. 수은을 이렇게 하나 딱 넣어놓고 나면 여기다가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에요. 물 H2O. 여기다 H지. 자, 금속은 금속인데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잖아. 그치? 그래서 수은을 딱 넣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통을 하나 딱 꽂죠. 여기를 딱 꽂으면 이때 수은은 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죠. 요걸 꽂는 순간에 물 같은 건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수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위로 볼록한 대신에 양옆에 있는 수면이 HG 원래 면이 여기에 있다면 수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더 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뭐가 세다는 얘기죠? 응집력이 너무 세가지고 응집력이 너무 세가지고 뭐죠? 부착력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응집력 때문에 이걸 탁 넣는 순간에 이걸 따라 올라갈 때 이 부착력에 의해서 나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따라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불룩해지는 거죠. 위쪽으로 불룩해지는 녀석은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뭐? 표면 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녀석은 표면 장력이 발생하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 높이보다는 당연히 어떻다? 더 낮은 쪽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압력이나 또는 이 뭐죠? 모세관 현상에서 관심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모세관 현상에서 관심 있는 건 당연히 뭘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서 요만큼 있을 때 물이 얼마만큼 뭐한다? 상승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 그러니까 수직 상승 높이가 얼마냐 하는 H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걸 우리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필을 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관이 있어요. 양쪽 조금 벌려놓을게요. 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양쪽 옆에는 이렇게 해서 역시 뭐 수면이 있겠죠. 수면 같은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쪽으로 쭉 따라져 올라갔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요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 조금 과장되게 요렇게 하나 됐다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면 여기서 뭡니까? 요 녀석에 각이 있겠죠. 각 요렇게 만들어진 각. 요 방향 각이 있을 겁니다. 요 각을 선생님이 베타로 놓을게요. 자, 이걸 베타로 놓고 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 중량이 있겠죠. W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해서 물들이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차 있을 거라고 볼게. 차 있다 이 말이지. 물이 차 있다라고 봤을 때 높이가 있을 거예요.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간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녀석을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돼요.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한번 딱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H. 자, H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H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직경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 직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직경을 우리는 D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실제 이 녀석은 당연히 이 주변을 따라가면서 뭐가 돼? 원통이니까 주변을 따라가면서 뭐가 되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될 거야. 그 표면 장력 얼마?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결론은 어디다 작용한다는 거죠? 이 원둘레에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따졌을 때 이 원둘레에 작용하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식 중에서 우리가 이 W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 이 자중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 뭐죠? 이 모세혈관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세혈관 현상으로 해서 모세혈관 아니죠?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표면 장력으로 인하여 끌어올리는 힘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과 얘는 서로 어떻다? 평형을 이룬다라고 봐야겠죠. 서로 이렇게 멈춰 있다고 볼 때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압력 F는 뭐가 됩니까? F는 PA죠. PA인데 선 둘레를 따라가는 겁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P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위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에 표면 장력은 요게 D니까 얼마 돼요? 원 둘레는 2파이 R인데 2R이 D니까 파이 D죠. 파이 D. 그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 뭐가 됩니까? 원 둘레니까 얼마 파이 D가 돼야 되잖아.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시그마 파이 D가 뭐예요? 이 녀석이 뭐가 되죠? 요 녀석.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녀석이 시그마 뭐가 됩니까? 파이 D예요. 이 시그마 파이 D는 이쪽 방향을 뜻하는 것이고 수직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이 얼마 돼? 이렇게 수직으로 계산하려면 당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때려야 되죠. 이 녀석이 이만큼 떨어지려면 얼마 돼? 그 힘 자체는 뭐가 됩니까? 시그마 파이 D에다가 얼마?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야 위쪽 방향 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하고 누가 같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중하고 같아. 근데 W라고 하는 건 mg잖아. mg인데 지금 이런 d나 이런 것 가지고 다 계산해야 되니까 h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그런 변수가 없으니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테크닉을 좀 씁시다. 뭐냐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의 볼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어차피 약분되니까 똑같은 식이 되잖아. 그렇죠. 이럴 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된 게 로지죠. 얼마 로지? 로지의 V입니다. 이 V라고 하는 녀석은 요 안에 들어간 부피잖아. 그 부피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주어진 녀석의 원통의 부피가 되는 거죠. 원통의 부피니까 밑면적 얼마 돼? 파이 얼마? 이게 파이에 R이 얼마 되죠? 2분의 D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얼마 됩니까? 높이죠? 파이 R 제곱 H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 얼마 되죠? 4분의 파이 D 제곱 H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식을 등식을 써보겠습니다. 얼마? 시그마 파이 D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과정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그냥 외우면 돼요. 알았습니까? 자, 이 녀석은 로지에다 감마라고 써도 되겠죠? 로지에다가 4분의 얼마입니까? 파이 D 제곱 H가 되겠네요.